제네시스의 새로운 플래그십 GV90가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제네시스 수지인데요. GV90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현장입니다. 실제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 차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그런데 GV90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이 거대한 차체가 아닙니다. 바로 이 문입니다. B필러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코치도어가 양쪽으로 열리는데요. 문이 열리는 순간 실내가 한꺼번에 드러납니다. 가운데를 막고 있는 B필러가 없으니까 승하차 공간이 상당히 넓어 보이죠. 특히 2열에 타는 승객 입장에서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하차할 때도 편하겠지만 이 정도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의 시선을 받는 일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GV90 네오론의 세계 최초로 적용된 네오론 아치 게이트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뒷문이 일반적인 코치도어와는 좀 다릅니다. 그냥 뒤쪽으로 회전을 해서 열리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문이 먼저 바깥쪽으로 살짝 빠져나온 다음 회전합니다. 제네시스가 새롭게 개발한 듀얼 모션 힌지인데요. 이렇게 해야 앞문과 뒷문이 서로 간섭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열리고 닫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있죠. 이 B필러가 없으면 측면 충돌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제네시스는 이 부분에도 상당히 공을 들였습니다. 이 도어 내부에 초고강도 듀얼 스틸 빔을 넣었고 차체와 도어가 충돌 에너지를 함께 분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탑승 공간을 둘러싼 골격은 기존보다 1.5배 두껍게 만들었고 초고강도 스틸 튜브와 구조용 폼도 적용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B필러는 없지만 차체 안쪽에는 히든 롤케이지가 들어가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 전체를 한번 볼게요. GV90는 전장 5285mm, 전폭 2030mm, 축거 3245mm입니다. 특히 축거가 3m를 훌쩍 넘습니다. 경차 한 대의 전장에 가까운 길이인데요. 이 긴 힐 베이스가 GV90의 넉넉한 실내 공간을 만드는 기본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렇게 큰 차인데도 디자인은 상당히 절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제네시스가 GV90의 디자인 모티프로 선택한 게 바로 달 항아리입니다. 이 조선 백자를 대표하는 달 항아리는 복잡한 장식이 없어도 아름답죠. 큰 곡선과 비례 그리고 여백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움이 됩니다. GV90도 비슷합니다. 복잡한 선을 많이 넣기보다는 커다란 하나의 조형물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전면부를 보면 제네시스 양산 모델 최초의 윙페이스 MLA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 레이저 미세 가공을 이용한 컨리스 공법을 적용해서 램프와 차체 사이의 경계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램프가 차체에 붙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차체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측면은 긴 차체와 대담한 팬더 그리고 24인치 대형 단조 휠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모습에서도 선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차체의 볼륨 자체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후면은 더 가감합니다. 이 리어 스포일러까지 없앴고요. 이 불필요한 라인을 최대한 줄이고 차체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곡면처럼 만들었습니다. 다랑아리의 둥글고 유려한 곡선을 SUV 뒤쪽으로 가져온 거죠. 그리고 면발광 방식의 두 줄 리어 램프와 제네시스 레터링만 배치해서 상당히 간결합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관에서 느꼈던 절제된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큰 플래그십인데 대시보드가 상당히 간결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버튼을 잔뜩 넣어서 나는 비싼 차다 라고 보여주는 방식이 아닌데요. 시트와 콘솔, 디스플레이를 마치 고급 가구처럼 배치했습니다. 천연 우드와 리얼 스톤, 올캐시미어 같은 자연 소재의 리얼 글라스와 알루미늄을 함께 사용했고요. 직접 조명보다는 간접 조명을 넓게 사용해서 공간 자체의 분위기를 살렸습니다. GV90에는 또 세계 최초로 적용된 사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서 본 네오론 아치 게이트가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세계 최초의 루프 에어백입니다. 대형 SUV에서 우려되는 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루프 에어백이 빠르게 펼쳐져서 루프 글라스 전체를 덮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최초 사양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운전석을 포함한 일렬 전동식 스위블 시트인데요. 정차한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앞좌석이 180도 돌아갑니다. 그러면 앞뒤 승객이 서로 마주 볼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 2열 암레스트에 테이블을 펼치면 자동차 안에서 작은 라운지나 회의실 같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네오론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는 4인승으로 구성했고요. 천연 우드 베니어 플로어와 온돌에서 영감을 얻은 복사열 난방 시스템까지 적용했습니다. 이 단순한 이동의 개념에 그치지 않고 머무는 공간의 경험에 더 집중한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차에는 시동 버튼이 없습니다. 도어 핸들을 당기면 이 차량 전원이 켜지고 도어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차문을 닫으면 운전대 안쪽에 있는 회전형 변속 레버가 3시 방향으로 움직이고 콘솔에 있는 크리스탈 스피어 통합 컨트롤러도 회전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선택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센터에는 현대차 그룹 최초의 팝업형 센터 OLED 시네마틱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주행할 때는 23.6인치로 사용하고 차를 세우면 화면이 90mm 올라가면서 24.6인치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에는 25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습니다. 인포테인먼트는 플레오스 커넥트가 들어가고요. AI 에이전트인 글로우 AI를 통해 차량 기능을 제어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대화하듯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에서 중요한 배터리와 주행 성능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GV90에는 123.5kW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현대차 그룹 전기차 가운데 가장 큰 용량이고요. 스탠더드 7인승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500km입니다. 이 350kW급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면 10%에서 80%까지 22분이면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쉘간 열전이를 막는 TRP와 클라우드 기반 BMS 사전 진단을 적용해서 대용량 배터리의 안전성까지 확보했습니다. 모터 출력은 전륜 240kW, 후륜 250kW입니다. 합산 출력은 490kW, 약 666마력, 최대 토크는 800Nm, 약 81.6kgfm입니다. 상당히 강력하죠? 그런데 GV90에서 중요한 건 이 숫자를 얼마나 빠르게 쓰느냐보다는 이 거대한 차체를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느냐입니다. 그래서 멀티 챔버 에어 서스펜션과 듀얼 밸브 전자제어 쇼버를 적용했고요. 현대차 그룹 최초의 듀얼 ELSD로 4바퀴의 구동력을 정교하게 제어합니다. 여기에 최대 5도까지 조향하는 능동형 휴륜 조항까지 적용했습니다. 5.2m가 넘는 SUV이지만 저속에서는 회전 반경을 줄이고 이 고속에서는 선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빠른 차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느냐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지금까지 GV90를 직접 살펴봤는데요. 처음에는 5m가 넘는 거대한 차체 때문에 상당히 화려하고 강한 이미지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오히려 정반대예요. 이 달 항아리에서 가져온 디자인처럼 장식을 덜어냈고 실내 역시 기능을 최대한 숨겼습니다. 대신 필요한 순간에 문이 열리고 시트가 돌아가고 디스플레이가 올라오고 변속 레버가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제네시스가 단순히 가장 큰 제네시스를 만든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화려하게 꾸미는 대신 사람이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떻게 더 편안하고 특별하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을 한 건데요. 이게 바로 제네시스가 GV90를 통해 보여주려는 새로운 럭셔리, 앞으로의 10년을 보여주는 플래그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네시스 GV90 세계 최초 공개 현장에서 오태럴드 김흥식 기자였습니다.